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준상급 이제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4급까지 이제 수업을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준상급인데 상급 하니까 뭔가 조금 수준이 좀 달리 보이죠, 그죠? 상급 좀 꽤 높은 이제 단계가 되었습니다. 상급은 총 800자입니다. 이야, 굉장히 많았죠, 그죠? 야, 내가 엊그제 뭐 8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준상급이라니 800자라니. 대단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준상급은 이제 수준이 좀 많이 차이 납니다. 4급 때보다는 한자 자체도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상급을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 물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속성 강의는 기출 10회분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많이 나왔던 거, 많이 나왔던 단어, 많이 나왔던 한자, 그래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으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준상급 시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형식은 비슷합니다. 아래 하위 급수하고 시험 일정, 연사회. 자, 읽기, 쓰기 포함해서 800자입니다. 누적 800자. 그래서 쓰기 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읽기 한자, 쓰기 한자 다 이게 같다는 얘기죠. 800자. 야, 그러면 800자를 어떻게 다 써요? 하지만은 다 요령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시간 60분. 자, 뭐 출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객관식 50, 주관식 50. 반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합격률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이 있어서. 자, 기준은 합격 기준은 100문항에서 70문항, 70% 맞춰야 되고요. 자, 유형을 보면 훈음, 육서, 일자, 다음자, 일자, 다음자, 부수와 총액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면 되고요. 자, 유형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훈음. 자, 훈음은 뜨듬이죠, 그죠? 자, 유형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한자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훈음을 고르는 거죠. 고르는 것. 여러분 훈음 문제 풀 때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글자 속에서 부수. 부수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수와 제일 관련이 있는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훈음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한자 찾기. 마찬가지죠.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훈음 문제에 이제 주관식 한 글자를 제시하고 이제 뜨듬을 쓰는 거죠. 쓰는 거. 자, 육서 보겠습니다. 육서는 뭡니까? 한자의 제자 원리죠. 만들어진 원리가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육서라 합니다. 자, 이 육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몇 가지 원칙 이런 걸 좀 알아두면 그나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 한문법 시간에 이제 이 육서가 다시 나올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푸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 푸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자 다의자, 일자 다의자도 되고 일자 다음자도 됩니다. 자, 일자 다음자는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한 글자에 뜻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한 글자에 뜻이 여러 개 있다. 또 한 글자에 소리가 여러 개 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의 낱말에 하나의 뜻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한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여러 가지 뜻과 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뭐 준상급에서 출제되는 글자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부분 안에서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밑줄 친 이 글자의 도금이 다른 것은 돼 있는데 자, 각각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소리가 다르게 읽히는 것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설화, 설교, 설명. 그런데 이거는 설락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열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 근데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 단어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검정의 시험에서 일자 다음자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글자 하나 가지고 문제가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주관식 같은 경우는 자, 한 글자 여러 훈음으로 사용되는 한자, 음이 다른 훈음을 쓰시오 돼 있죠, 그죠? 이 글자의 두 가지 뜻과 소리 적는 겁니다. 자, 4번은 자전 찾기입니다. 자전이란 것은 이제 하나의 옥편, 한자 사전이죠. 한자 사전을 찾는 법. 자, 보면 이 글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 문제는 뭐냐면은 방법으로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떨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바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씩 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바르지 않는 것에 이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나중에 문제 끝까지 다 읽지도 않고 바른 것으로 생각해. 바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음으로 찾는다는 것은 글자의 소리죠. 소리를 찾을 때 쓰는 방법이고, 총획은 전체 획수, 부수는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거죠. 글자의 뜻에 해당되는 부분. 부수를 찾을 때. 그 다음에 부수를 찾을 때. 자,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이제 선택의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방법 두 개.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자, 유의자, 유의어 보겠습니다. 자, 유의자 연결이 바르지 않는 거. 유의자라는 것은 뭡니까? 뜻이 비슷한 글자죠. 뜻이 비슷한 글자. 그래서 두 글자의 뜻이 비슷한 것, 비슷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데, 이런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두 글자를 하나 갖다 붙였을 때 낱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낱말이. 지경경, 지경계에서 경계, 하나의 낱말이 되죠. 그죠? 기록할 기, 그 다음에 이거는 풀을 녹자입니다. 기록.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 함정이죠, 함정. 왜? 요 글자를 이렇게 써 놓았으면 뜻이 서로 비슷한 거죠. 그죠? 기록할 록. 근데 이게 모양이 비슷한 글자를 집어넣고, 소리도 똑같은 글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놓은 거죠. 자, 교묘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금소알금, 그 다음에, 매질약자. 매질약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묶는 거죠. 묶는 거. 그래서 아끼는 거, 허리 졸라매는 거. 그래서 이게 묶을 약, 그럼 전략할 약자가 됩니다. 전략할 약. 그래서 검약 이렇게 하나 단어가 되는 거죠. 검소하다 이거 맺다. 자꾸 이걸 매질 약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어렵죠. 그죠? 자, 수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킬보, 지킬수. 이거 두 개는 뭐 뜻이 같으니까 보수. 자, 그래서 준상급은 이제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문제를 풀 때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따져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휘를 이룰 수 있는 유의자를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자와 어휘를 이룰 수. 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발알망자인데 이 발알망자하고 뜻이 같은 한자를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자 붙어서 하나의 낱말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이제 반이자 반이요. 이제 반대자 뜻이 반대되는 거죠.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돼 있죠. 역시 갖다 붙였을 때 하나의 낱말이 됩니다. 안위, 편안하고 위태하다. 경향, 서울경, 시골향. 그래서 서울과 시골, 경향. 그 다음에 방원, 모방, 둥글원. 모나고, 둥글다. 그 다음 모일집, 모일회. 자, 이거는 이제 뜻이 비슷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단어죠. 단어. 두 글자 이상의 단어. 이 단어의 반대, 자, 이거는 이제 글자를 풀이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 문제. 자, 공통한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공통한자 문제를. 자, 그래서 왜 공통한자를 어려워하느냐, 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내가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거나 다양한 글을 읽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어휘력, 이 공통한자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 무슨 글자를 집어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통한자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한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소리를 한번 다 적어 놓아요. 소리를 다 적어 놓고
한 개씩 한 개씩 집어넣어서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글자가 제시되지만은 세 글자나 네 글자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글자 수가 많은 단어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공통한 자. 이건 이제 주관식이죠. 그죠? 이건 객관식이고 주관식. 자, 이것처럼 보면은,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이 네 글자에서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글자 수가 많은 단어에서, 이런 경우. 자, 8번, 이제 도금 영역. 자, 도금 영역은 보면은 이제 두 글자 이상이니까 한자 제시,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서 고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잘 알아요. 한 글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한 개씩 한 개씩 빼버리면 이게 보면 딱 두 개가 보기가 두 개로 이게 압축이 돼요. 자, 상자, 예를 들어서 상자를 안다 하면은 상자 딱 보기가 두 개로 압축되죠. 그죠? 그러면 미상이냐, 비상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문장을 주어주고 그 문장 속에서 도금 이제 고르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한 개 끼워 넣어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풀이해 봤을 때 자연스럽은 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이런 걸 이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식이죠. 음을 적는 겁니다. 아무 어떤 보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긴 장문 속에서 도금을 이제 쓰는 것. 자, 그 다음 뜻풀이 영역 보겠습니다. 뜻풀이 영역은 주어진 한자의 뜻을 풀이하는 영역인데, 한자의 뜻이 제일 많이 반영된 그런 뜻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리킬지 보일시자잖아요. 가리킬지 보일시. 그럼 가리키다, 보이다 이런 뜻이 좀 들어간 그런 이제 보기를 고르는 거죠. 가리켜 보인다. 단체의 행동을 통솔한다. 전혀 관련된 뜻이 없죠.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지만은 자신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끝, 가리켜 보임. 자,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가리킬지 보일시 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뜻풀이 문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쓰는 거죠. 자, 이런 거. 한자의 뜻을 잘, 엮어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 주관식 뜻풀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일단 문맥이란 낱말의 뜻이 통하면은 이건 대부분 다 정답 처리해 줍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자 쓰기 영역,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제 쓰기 영역. 이 쓰기에서 이 쓰기에서 이제 감점이 많이 되죠, 그죠? 한자 핵을 한 개 잘못 찍었거나 한자 핵을 한 개 빼먹었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한자 쓰기 영역은 여러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도금 있죠, 도금. 도금 영역의 단어들, 그 단어들을 직접 한번 쓰면서 공부해 두세요, 도금. 이 도금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 쓰기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도금에 나왔던. 특히 기출문제 풀면서 도금 한 번은 도금으로 나왔던 그 단어들이 다음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쓰기로 나옵니다. 그럼 쓰기로 나왔던 게 다음에는 또 도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는 도금 연습할 때 많이 써보세요. 자, 두유, 콩으로 만든 우유 같은 액체, 이제 객관식이죠. 단어의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맞는 한자를 고르는 겁니다. 바르게 쓴 것. 자, 그러면 콩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고 우유라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유 했을 때 4번. 두유는 동어미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동어미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2번이죠, 두유. 이 두유는 뭡니까? 기름 유자는 콩기름이 돼요, 콩기름. 자, 이런 거 살짝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43번,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만, 밑줄 친 한자가 충만인데, 이 충만을 이제 바르게 쓴 것. 지금 대부분 딱 지금 보면 같은 글자 한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낱글자 쓰기, 낱글자 쓰기는 이게 한 단어 쓰기를 하면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단어 쓰기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낱글자 쓰기 연습하기보다는 단어 쓰기 연습을 먼저 하세요. 단어 쓰기. 그러면 한 번에 두 글자 이상을 쓰게 됩니다. 한 번에 두 글자 이상을.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과적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번에는 자, 역시 음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단어를 한자로 쓰기입니다. 한자로 쓰기. 주관식이죠. 자, 그 다음에 장문 속에서 역시 장문 속에서 단어를 한자로 쓰기. 한자 쓰기 영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늘어났어요. 원래 마지막 그 장문 독해 영역에서는 독음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그 장문 독해 안에 쓰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쓰기도. 그래서 쓰기 문제가 조금 늘어났어요. 여러분 쓰기를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한자어의 짜임. 한자어의 짜임은 한문 문법에 이제 속하는데 한문 문법 좀 어렵죠, 그죠? 문법이라니까. 역시 뒤에 가면은 한문 문법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어휘의 짜임. 어휘의 짜임은 뭐냐면은 이제 두 글자. 두 글자 이상의 단어죠.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뜻이 비슷하냐, 두 글자 뜻이 비슷하냐, 뜻이 반대되느냐, 앞에서부터 먼저 풀이 되느냐, 뒤에서부터 먼저 풀이 되느냐, 이런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뭐 새로울 신 흥할 흥, 새로울 신 흥할 흥, 신흥, 새롭게 흥하다. 그 다음에 약약슬용, 약으로 쓰다. 이슬제 들야, 들에 있다. 요거는 앞에 두 개는 앞에서부터 먼저 해석되었는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되었죠, 그죠? 서로상 응할 응, 서로 응하다. 역시 앞에서부터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은 아니죠. 자, 바로 이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하나 요령만 좀 익혀두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글자만 읽을 줄만 안다면.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자, 사자성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사자성어 자체를 모른다면. 자, 뭐 예를 들면, 자, 생선은 머리, 짐승 꼬리 부분이 맛있다. 이게 이제 뜻을 하나 알려줬죠. 그죠? 알려준 겁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성어를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럴 때 사자성어는 보통 네 글자 중에서 앞에 두 글자 먼저 해석해주고 뒤에 두 글자를 먼저 해석해줍니다. 앞에 두 글자 말이 되게끔 해석해주고 뒤에 두 글자를 말이 되게끔 해석해주고 그리고 전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 그 다음에 고기의 꼬리, 꼬리. 그래서 어두육미, 미, 꼬리 밑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는 주관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성어가 문장에서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 것은 이제 성어의 활용을 평가하는 거죠. 문장 속에서 이 성어가 그 문맥에 맞게끔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어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속뜻. 자, 속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겉뜻이라는 게 있고 속뜻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겉뜻은 글자 그대로의 뜻,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가복갑, 첫째 청간갑 사내남, 그 다음에 새을, 둘째 청간을 여자녀 됩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의 뜻은 뭐가 되냐면은 자, 갑이란 남자, 을이란 여자, 요게 그 뜻입니다. 갑이란 남자, 을이란 여자, 이게 그 뜻. 하지만 속뜻은 뭐냐면 활용되는 뜻입니다. 활용. 이 성어가 어떤 뜻으로 활용되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갑남 을려라 말은 뭐냐면은 갑돌이란 남자, 을순이란 여자, 우리가 평범한 이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옛날에 뭐 조선 시대에 그 종들의 이름 보세요. 뭐 다 뭐지 아주 멋진 이름 지어줍니까? 아니죠, 그죠? 뭡니까? 뭐 개똥이, 돌쇠 이렇게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남 을려라 말은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평범한. 근데 여기 딱 함정이 하나 있네요. 평범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 둘 다 평범한 겁니다. 남자는 평범하고 여자는 훌륭하고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겉뜻하고 속뜻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름이 알려진 훌륭한 사람들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우리 문화 및 한자 기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 및 한자 기초.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나라. 한자 문화권이란 말은 뭐냐면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 자, 보면 이제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 자체가 한자예요, 한자. 근데 이 한자를 못 읽으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자, 뭐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런데 이 한자 못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자 몰라서 이 쉬운 문제를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 자, 이거는 한자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매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게 바로 한문 문법에 들어가죠. 상형, 회의, 그 다음에 지사, 이런 거, 형성, 이런 말들. 이런 한문 문법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문 문법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죠, 그죠? 왜 자꾸 한문 문법이 나오느냐? 이런 한자 시험에. 자,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딱 몇 가지만, 원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3급의 시험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 급수 검정 자격 취득 우대사항은 비슷비슷합니다. 대학 입시 수시 모집, 특별 전형 및 학점 인정, 졸업 인정권.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졸업 인정. 요즘 대학에서는 이 졸업 인정 시험으로 한자 시험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한자 시험. 그래서 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자 시험을 봐서 몇 급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수료시킵니다. 수료. 그러니까 대학 4년만 다녔다. 이거예요. 학점은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자 공부 미리미리 조금 더 부지런히 해둬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자 급수 못 땄다고 해서 졸업 못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검정의 기간에서 이제 우대하는 건데, 등급별 상위 성적 5%, 전국 5%입니다. 5%는 전국 한문 실력 경시대에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전국 한문 실력 경시대 부여.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입사, 성진 이런 데도 이제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 급수 자격 검정, 세계 등급 자격증 학점 인정, 이거 보면 한국학점은행에서 이제 이거 관여를 하는데요. 자, 이런 거는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강의 구성 보겠습니다. 총 22강입니다. 자, 준3급 800자인데 22강입니다. 속성이라니 했죠, 그죠? 속성. 그만큼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보는 겁니다. 배정 한자 7강, 매 강의마다 15자씩 강의가 들어갑니다. 15자. 자, 도금, 한강, 쓰기. 자, 쓰기가 좀 어렵죠. 자, 준3급에서는 쓰기가 조금 글자 자체가 이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기 한자를 3강, 사자성어 한강, 유의자, 반의자 한강, 일자, 다음자, 일자, 다의자 한강, 한문 문법. 자, 한문 문법은 어디 가서 좀 듣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교재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은. 그래서 한문 문법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이 정도야 쉽지 않냐 생각하지만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 명절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절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고, 촌수, 호칭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한 문제씩. 그럼 이 한 문제 때문에 시험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것 같지 않은 그런 영역이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들어가서 기출문제 6강. 자, 기출문제 3회를 2회씩 나누어서, 2강씩 나누어서 6강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강의 뒷부분에 보면 추가 도금, 추가 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둔다면 일반적인 시간보다 조금 더 짧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10회분을 완벽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손 놓지 말고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